컴파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커널에 대한 건 안 했거든요. 그냥 호스트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실제 커널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그걸 벡터 에디션을 가지고 할 건데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컴파일 과정이 크게 봐가지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두 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커널에 바이너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호스트 코드에서 그 바이너리를 그냥 읽어와서 수행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미리 어디선가 이제 컴파일 한다는 얘기겠죠. 온라인 컴파일레이션은 뭐 다른 이름으로 JIT, Just in Time Compilation이라고도 하고요. 커널 소스가 호스트 코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거를 호스트 코드를 컴파일할 때 커널 코드도 같이 컴파일하는 뭐 그런 형식인데요. 뭐 그림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커널 코드가 있고 오픈CL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트 프로그램이 컴파일돼서 러닝할 때 읽어와서 오픈CL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동작한다는 의미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이 호스트 프로그램 안에 커널 코드가 있어요. 호스트 프로그램이 얘를 읽어서 컴파일을 하는 와중에 커널 컴파일을 같이 합니다. 컴파일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그리고 돌립니다. 어디 갔습니까? 요 커널 코드가 온라인 컴파일레이션 할 때 따로 파일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코드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좀 형식이 다른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그 코드를 보면은 뭐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 온라인 컴파일레이션 조금 전에 뭐 보셨던 것 있죠. CL create program with source 파일을 읽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빌딩을 이게 이제 컴파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커널을 만들어서 실제로 돌리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는 이제 컴파일 했으니까 컴파일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한번 저장됐으면은 커널이 바뀔 일이 없다면은 다음번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컴파일레이션에 쓸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경우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오프라인 컴파일레이션은 컴파일 따로 하고요. 그걸 커널 바이너리를 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위드 바이너리로 임포트해서 프로그램을 돌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으로 조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호스트 메모리에서 이 커널 옆에 있는 뭐 글로벌 메모리, 로컬 메모리들의 뭐 데이터를 옮기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얘가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정하기 나름이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H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는 호스트에 관련되는 뭔가 데이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D로 되어 있는 건 디바이스 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이밍을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에디션은 뭐 이런 거죠. 어떤 원 디멘셔널 어레이 두 개가 있는데 걔를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더해서 또 다른 어레이라고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add 오퍼레이터가 우리 원하는 개수만큼 하드웨어로 준비가 된다면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오픈CL로 한번 프로 코딩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커널을 하나만 준비합니다. 더하기. 이렇게. 그리고 이 커널이 워크 아이템 개수를 왕창 늘려서 전체를 한복에 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워크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그 아이디에 대한 ND 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워크 아이템이 내가 누구이냐를 확인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만 이제 더해주는 그런 거죠. 여기 뒤에 뭐 if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혹시나 그 out of range 액세스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n의 값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n의 값이라는 얘기는 이 어레이의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n의 값보다 작을 때 더하기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정해진 메모리 영역에다 데이터를 갖다 놨는데 이 바깥 것을 액세스하면은 뭐 좀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미리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 있는 거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는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다. 워크 아이템이 프로세싱 엘리먼트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같은 코드인데 하나는 호스트 프로그램 안에 인베드드 해서 쓰는 거고요. 요거는 독립적인 딴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규먼트를 보니까 A하고 B, 즉 그 벡터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를 더할 두 개의 벡터, 그리고 C는 결과값, N은 전체 어레이의 크기, 이렇게 이제 아규먼트로 받았고요. 요거는 뭐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A, B, C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 계산된 결과, 그거를 이제 호스트가 가져가거나 호스트가 채워줘야 되니까 글로벌 메모리 영역에 매핑을 해달라라고 하는 디렉티브가 되겠죠. 네. 아까 예를 들면 워크그룹을 64개를 만들었는데 네. CPU 코어가 4개다 그러면 네. 거기서 돌리라고 하면 알아서 큐잉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건 유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6개의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워크 아이템은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엘리먼트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예시를 봤을 때 인텔 코어 디바이스 정보를 봤을 때 워크그룹이 8192개까지 된다 이렇게 써있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한,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코어가 4개니까. 4개밖에 안 될 거다. 네네네. 뭐, 알아서 해주겠죠, 컴파일러가, 그거는. 그 말을 이제 8,000개까지 던지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거. 그렇죠. 네, 한 목에 확 해준다. 느낌상. 아까 이제 패러렐과 컨커런시를 얘기를 드렸는데, 컨커런시의 경우는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되지만 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싱 엘리먼트 얼마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호스트 베리어블 정하고 디바이스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요거는 안 했네요. 뭐 디바이스 이니셜라이즈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컴파일하고 버퍼 준비하고 아규먼트를 어사인 해주고 실제로 런 하도록 해주고 결과를 가져오고 요 빌딩 프로그램 이니셜라이즈 디바이스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 크리에이트 버퍼하고 리드백은 아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데요. 호스트 메모리에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듭니다. 이는 이제 계산을 할 놈과 계산 결과를 가져올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에 뭐가 있는지, 디바이스 메모리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디바이스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H로 되어 있는 놈은 호스트에 있는 놈이고 D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거거든요. A를 채워줄 공간, B를 채워줄 공간, 계산한 값이 저장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커맨드 Q가 중간에 이제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컨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카피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커널을 이니셜라이즈 해서 커널을 만들어 줍니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커널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C가 채워지겠죠? 개념적으로. 그럼 C를 이제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API by API로 다 코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호스트 코드에 커널 코드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벡터 에디션의 커널 코드잖아요. 요게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프로그램 소스를 이 내부에서 뭘 어떻게 할 겁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 호스트 메모리에 공간을 준비했죠. 당연히 뭐 요 그 데이터 이제 그 데이터의 사이즈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거니까 그 사이즈만큼 말록을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말록이 뭔지는 이해하시죠? 메모리 알로케이션 다이나믹하게.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이제 일단 디스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디바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산할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이때 주로 보면은 NQ라는 거 있거든요. CLNQ. 요게 그 커맨드 Q를 통해서 커맨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가상적으로 그 오브젝트를 만들죠. 글로벌 메모리에. 보시면은 read, write입니다. A, B는 read고 C는 write다. 이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은 커널 입장에서 A와 B를 읽어와서 계산을 해서 C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그 버퍼의 애트리뷰트는 커널 입장에서 read고 하나는 write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콘텍스트 만들었고요. 뭐 디바이스가 뭐 있는지 플랫폼이 뭐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디바이스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지금 한 거고 커맨드 Q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프로퍼티를 따로 정하진 않았네요. 뭐 그러면 아마 블락킹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카피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 커널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소스 안에 이미 소스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 스트링을 가지고 컴파일을 on the fly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소스가 이 프로그램 소스인데 얘를 좀 컴파일 해줄래?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걸 컴파일 할 때가 아니라 컴파일 한 걸 수행할 때 내부적으로 그게 아마 컴파일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 되고 빌딩을 하고 그리고 커널을 크리에이션하고 이게 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커널에 보시면은 이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A, B, C 얘가 호스트가 아니라 저기 그 커널 옆에 있는 글로벌 메모리든 로컬 메모리든 어디에 해당되는 놈이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요거죠. 버퍼 A는 첫 번째 아규먼트에 해당돼. 버퍼 B는 두 번째, 버퍼 C는 세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네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룹 사이즈 뭐 이런 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경우는 원 디멘셔널로 되어 있고 전체의 워커 사이즈는 256개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256개 원 디멘셔널이고 워커 아이템이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더하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실제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예를 뭐 64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64개씩 잘라서 뭐 해주겠죠. 코맨드를. 그건 알아서 해줄 겁니다. ND range. 요 만들어진 커널한테 네가 스페이스가 얼마짜리고 워커 그룹이 얼마짜리니까 알아서 좀 계산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계산이 요게 하면 요게 커널이 실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커널도 준비되어 있고 커널을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커널이 동작을 해서 요 C라고 하는 이 버퍼에다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대로 수행이 되었다면은 그걸 가져와야 되겠죠.
이때 read 버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ead 버프 했으면은 그 C 버퍼에 있는 내용을 HC라고 하는 호스트 어레이에다가 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그럼 HC를 가지고 뭐 제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체크하는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1년에 릴리즈하는 걸 쭉 하고, 호스트에서 말록 받은 거 릴리즈 해주고 이제 끝나는 뭐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호스트 프로그램이 지금은 디바이스가 CPU이라서 이런데, 이게 만약에 FPGA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모양은 좀 달라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커널이 저기 FPGA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실제 정작시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불필요한 걸 일단 지우고 메이커를 해서 컴파일을 했죠. 그 다음에 런을 하니까 CL을 돌렸죠. 그래서 CL을 돌렸으니까 결국 이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어쩌고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Create context가 있죠. 그래서 뭐 내가 플랫폼 안에 디바이스가 뭐가 있었고 몇 개가 있었는가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콘텍스트를 만드는 일련의 일들을 하는데, 몇 가지 뭐 중요한 피처들이 있습니다. 에러가 났을 때 콜백 함수를 어사인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에러가 났을 때 뭐 에러 리포트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커널이 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커널은 저기 딴 데가 있거든요. CPU가 아니니까. 얘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오픈CL이 프레임워크로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에러가 났을 때 콜백을 좀 불러달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러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Z write 퍼미션이 있는지 모르겠네. Z에 write 돼요? 네, Z 오픈CL 폴더에 VM 있는지 예. 어디 패키지요? 오픈CL에 어떤 Z의 오픈CL이 따로 있습니까? 요거? 네, 거기 넣는 요거 VM 이미지? 예, 여기 있네요. 요거를 임포트 하시면은 아마 무임승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임포트 하느냐? 요거는 요대로. 그 버츄얼박스 뭐 저기 우분투를 지금 러닝 시켰으면 일단 뭐 로그아웃 하시고요. 여기에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있던 요거, 이걸 카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D로 일단 카피하시고 자기 로컬 디렉토리로 이 OVA 요 파일을 그 Z 디렉토리, Z 쉐어드 디렉토리에 있는 걸 뭐 D 디렉토리 어디 적절한 뭐 패키지 밑에 갖다 놓으시든지 갖다 놓고 그걸 로딩을 하면은 아마 뭐 뭔가 이렇게 새로 뭐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엔트리가. 그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네요. 아까 커맨드 Q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프로퍼티가 좀 중요합니다. 뭐 이게 인오드냐 아웃 오브 오드냐 이건 뭐냐 하면 커맨드 Q는 Q니까 넣는 순서대로 가는 게 기본일 텐데 이걸 아웃 오브 오드로도 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콘텍스트 만들고 그 콘텍스트 안에 커맨드 Q 만들고 버퍼 만들고 버퍼는 여기 read, write, read only 뭐 read, write도 되고 write only, read only 요거는 커널 입장에서 리더냐 커널 입장에서 write냐 인 것이고요. 당연히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있고 호스트 포인트는 버퍼를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요. 예, 뭐 그런 거고요. NQ write 버퍼는
버퍼에다 채워주는 거죠. 호스트에 있는 걸 이렇게. 여기에 또 저기 블락킹 라이트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커맨드 큐에 커맨드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커맨드를 넣는 과정이거든요. 얘가 커맨드에 넣는 건데 그 일이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를 그 글로벌 메모리로 넣어주는 명령을 수행하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데이터 카피를 한 거니까. 그때 블락킹으로 할지 non-블락킹으로 할지 그냥 일만 시키고 딴 일을 할 건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건지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실제로 어디에 있는 놈을 얼마만큼 옮겨라 어떻게. 그런데 옵셋은 이 버퍼가 글로벌 메모리에 잡혀 있을 텐데 처음부터 할 건지 뭐 옵셋 이후부터 채울 건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리드 버퍼는 이제 거꾸로 가져오기 위한 거고요. 리드도 리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리드 명령만 넣어놓고 다른 일을 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non-블락킹으로 리드를 시켜놓으면은 리드가 끝났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이벤트를 뭐 가지고 올 요 이벤트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드가 끝나면 이벤트가 레이저 되고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루틴이 끝났음을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어떤 펑션이 콜되고 그 펑션 안에 들어가 봤더니 플래그를 세팅, 라이트 하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플래그만 리드 라이트 해보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create program with source는 이제 소스를 프로그램화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소스를 알려줘야 될 것이고 소스의 길이 뭐 이런 거네요. 여기 보면 소스가 어디에 있고 길이. 아까 우리 C 코드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create program with source. 소스는 스트링 어레이인데 요거였죠. 예, 빌드 프로그램. 소스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고 여기 옵션이 컴파일 옵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파일 한 결과가 이게 이제 on the fly로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수행시켰을 때 컴파일 과정에서 무슨 뭐 메시지가 나왔으면은 다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get program build info를 통해 가지고 스트링을 보면은 컴파일 과정에서 무슨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커널을 실제로 빌딩을 하는 거고요. 스텝이 각각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자세히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에는 커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커널이라고 하는 그 스트링 안에 커널이 여러 개 있고요. 그걸 컴파일을 해놨으면은 뭐 커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어떤 커널을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이게 create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커널에 대해서 요 커널을 리턴하잖아요. 요 커널 하면 커널 리턴이 되잖아요. 그 커널 리턴된 놈한테 어떤 아규먼트를 어디하고 연관되어서 돌릴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D range로 커널을 이제 러닝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커맨드 Q는 어느 것을 써야 되고 커맨드 Q가 사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특정한 커맨드 Q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커널은 어떤 커널이고 워커의 디멘전, 옵셋, 워커의 사이즈, 로컬 워커의 사이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워커 아이템이 그룹핑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그룹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림으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벤트를 뭐 쓸지 말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의 이벤트를 쓸지 이런 걸 알려주는 형태로 아규먼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릴리저는 뭐 알로케이션 받았다거나 뭐 크리에이션 하면은 해당되는 API 안쪽에서 다이나믹하게 뭘 많이 만들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릴리즈를 해주는 게 좋은데 뭐 그냥 그 프로그램을 그냥 터미네이션 하면은 사실은 이걸 안 해도 되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번 뭔가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터미네이션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알로케이션 계속 받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거는 릴리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벡터 에디션 중에 just in time의 경우는 아까는 소스 코드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파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0분 쉴 텐데요. 카피하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